자, 오늘 모의고사는 잘 보셨어요? 2시간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딸리죠. 사실 모의고사 2시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업을 듣는 것만 이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을 재현해서 그대로 한번 2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해서 어디까지 뺄 수 있느냐, 내가 점수를.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시면서 맨날 공부한답시고 뭐 하는지도 모르게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긴장을 해서 2시간짜리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체력과 긴장과 집중력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잘 못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났을 때 가장 강의가 흡수력이 좋아요. 내가 뭘 틀린 상태에서 들어야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LC부터 한번 돌아보면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분석을 쭉 해보면 2013년 상반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원은 길이가 약간 늘어난 그런 느낌, 한두 단어씩 좀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휘가 8번부터 10번 때에 매달 보면 2개 정도씩은 꼭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파트 1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첫 번째, 길어지고 있다. 두 번째, 8번에서 10번 사이에 처음 보는 어휘가 2개 정도는 등장한다. 이게 이제 파트 1의 큰 특징. 그 다음에 파트 2. 파트 2로 가면은 그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은 14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얘도 역시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는데 체감 속도가 어때요?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 실제 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보다 체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3-4. 3-4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근데 이제 위치나 푸는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수에는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3-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별로 없다. 5, 100% 기출. 기출 문제만 죽어라고 풀면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는 이런 형태.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는 그래도 팝5의 새로운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2012년, 2013년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시도가. 팝5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파6. 파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위아래 내용을 연결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파7. 파7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즈니스 문서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관리 능력. 데이터라고 하면 ABC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7까지 보면 약간씩의 그런 정확한 파트별 출제 의도나 점점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난이도는 맨날 똑같아요. 자, 1번 빨리 가자. 그 다음에 2번, 4번,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번, 그리고 9번, 10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어디 있어? 14번. 그 다음에 내려가 17번. 그 다음에 20번. 멈춰. 그 정도까지만 해. 내가 동그라미 친 번호가 20문제 중에 몇 문제입니까? 빨리빨리 세라. 세는 것도 못해. 응? 머리도 빨리 움직이고 눈도 빨리 움직이고 손도 빨리 움직여. 빠릿빠릿해. 왜냐면 시험 자체가 얼마 전에 내가 얘기 꼭 해줘요. 수업 시간에 장근석 라디오 나와서 토익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 뭐라고? 토익 졸업시험이었나 봐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고 있다면서 토익은 참 재미있는 시험이라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어? 토익은 한 문제당 20초에서 30초씩 풀어야 된다고. 하다못해 연예인도 알아. 너만 몰라. 자, 정신 차려. 일단 읽어보자. 뭘 읽어봐. 너 혼자 지금 논문 쓰니? 그만 읽어. 자, 빠릿빠릿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20문제 중에 9문제가 특징이 뭐야? 단어는 하나인데 품사를 갖고 장난을 쳤죠? 맞아. 문법, 구조 빨리 할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품사, 이렇게 배열을 물어봐요. 이게 몇 문제 정도 나와야 되느냐? 17에서 24문제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중에 틀린 개수가 나왔어. 이 중에 틀린 개수가 나왔으면 700대예요. 70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틀린 개수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토익에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표시하겠습니다. 자, 3번 세모 표시. 세모 표시. 11번 세모. 그 다음에 15번 세모. 16번 세모. 18번 세모. 되셨어요? 여기까지? 몇 개야? 세모 표시 몇 개? 특이사항은 접속사와 전치사가 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7개에서 9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율은 바뀐 적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나머지가 어휘겠죠. 나머지가 어휘는 17문제에서 25문제까지 떨어져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 네가 틀린 문제는 어디에 많아? 얘 공부 안 되네. 머리를 써. 너는 공부하는 사람 치고 머리 진짜 더럽게 안 써. 그냥 문제집 갖다 놓고 동그라미 몽롱해가지고 동그라미나 대충 읽고 치고 있지 실제로 공부를 하진 않아요.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비 군단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면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한국말로 대충 해석해보고 찍어보고 적당히 맞고 적당히 틀리고 적당히 점수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 나오죠. 700에서 800. 백수 평균 점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머리를 써보자. 자, 이 중에 어디가 난 제일 약해? 그것부터 생각해. 자, 찾아. 네 점수야, 네가 찾아. 네 점수 아니야. 자, 집에 가서 찾아. 야, 그거 기다리는 게 턱 빠지겠다. 그거 들어. 자, 대충 보셨어요? 느낌은 어때? 총체적 낭비죠. 이제 골고루. 저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뭐 접속사 전치사 2문제 틀리고 어휘 한 2-3문제 틀리고 문법 1-2개 틀리면 그러면 이제 한 6개 틀리죠. 6개가 830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냐. 목표가 탑5가 970선이 나오려면 하나 950선이 나오려면 둘 930선에서 900선이 3개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점수는 800대가 6개, 그 다음에 700대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는 게 관건이야? 1로 넘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어, 나름대로. 그런데 저기서 안 좁혀져. 몇 개에서? 8개에서 3개 들어오는 게 가장 힘든 공부예요. 차라리 600대가 800 나오는 게 쉬워. 800이 900 넘어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가르쳐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머릿속은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 어때? 없는 게 없죠. 갖다 쓸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다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영어 10년 동안 들으셨어요. 들으면 다 어서 들어봤어. 혼자 풀면 안 풀려? 누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돼. 그게 이제 공통적인 일종의 질병 상태죠. 지금. 학원을 얼마나 오래 다녔길래 누가 설명해주면 이해하고 혼자는 못 푸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너 혼자 들어가는 거거든.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공부라는 게 문제집 갖다 놓고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건 그건 막노동이야. 얘야. 그건 그만하고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지. 생각이란 걸 해보자. 여기서 이제 좁혀 들어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지금부터 A, B, C에 있는 단어 중에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다. 찾아. 왜 찾아? 또 문제 풀어. 야, 너 그 병이야. 그만 풀어. 그냥 A, B, C, D만 봐. 뭐만 중은 그냥 진지한 척하고 앉아있어. 너 왜 여기서만 진지해, 그렇게. 빨리 그거 하나 찾아. A, B, C, D. 보이더라? 자, 있어요? 얘 내가 단어 때 물어본 거 아니야. 처음 보는 단어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면 600대인데.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없으실 거예요. 자, 처음 보는 단어가 없어? 근데 너는 왜 만점이 안 나와?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출 어휘가 자, 지난 30년 동안 기출 문제들을 엑셀에 넣고 돌려보잖아? 그러면 A, B, C, D에 등장하는 게 딱 1200. 얘가 반복이 돼요. 반복률은 어느 정도 되냐? 9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기출 단어 1200개만 잘 공부해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970까지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A, B, C들 보면서 느끼는 점. 난 처음 보는 단어는 없어. 어서 많이 봤어. 답만 안 나와. 그치? 자, 이거를 해결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거에 대해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영어에 5종이 있고요. 5종이. 전치사는 A, B, C들이 등장하는 게 4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얘네들은 1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5개에서 6개씩의 패턴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총 몇 개의 패턴이 나오게 돼요? 한 80여 개의 패턴이 반복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명사 앞에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이런 거 꼭 하나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치? 이런 게 다 80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시험을 까보면, 실제 시험의 정체는 어떻다? 시험의 정체는 이렇게 된다. 네가 공부해야 되는 거. 근데 요새 복병이 나타났죠? 요새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새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만 하고 이제 문제 풀 거야. 자, 보자. 요새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얘가 문장 중에 무엇이 있느냐? 답변형 단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찾아서 얘를 논리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랬을 때 국어 실력이 여기 따라와요. 국어, 언어 실력, 판단력, 한마디로 상식 없는 거,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이제 이런 게 여기에 껴들어와요. 이거는 모든 시험의 대세예요. 토익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판단력에 대한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약하세요. 요새 네이버에 뇌를 놓고 다닌다며 뭘 생각하려면 네이버를 킨다며 뇌를 키는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요. 이 시험에서. 판단력 떨어지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탑5의 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기존 학생들은 첫 개강날 들었던 얘기고. 모든 문제를 풀 때요. 생각의 순서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구조 분석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뭘 가느냐. 자, ABCD를 보면서 출제 의도라는 걸 봐요. 출제 의도. 그러면서 자, 3단계. 예, 900대라는 점수는 800은 개나 소나 나와. 적당히 있고 적당히 찍고 적당히 맞고. 근데 900이라는 점수는 거의 기계가 푸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점수들이에요. 머릿속 관리 잘하세요. 머리 관리.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풀이 순서를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관련 문법과 관련 어휘 이쪽으로 가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딱 봤어? 자, 관련 어휘 요거 잘 기억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모든 문제를 잘 봐 지금부터. 자, 내가 이 문제를 보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명사 이렇게 내 눈에 들어와. 네 눈엔 그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난 이 문제가 내 눈엔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저게 공부야? 졸려? 예, 네가 지금 졸릴 때가 아니야. 네 처지를 생각해. 백수가 뭐가 졸려? 오늘 하루하루 사람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 그 돈 누가 내? 네 부모가 내 아직도. 나이 그렇게 먹고 지금 남들은 취업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토익의 고득점의 첫 번째 요소. 토익의 고득점의 첫 번째 요소는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하게 들으세요.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했어 내가. 근데 내 눈엔 이게 이렇게 안 들어와. 그래? 어떻게 들어오는데? 내가 문제를 딱 주면 너 뭐하고 있느냐? 이러고 앉아있지. TVCT의 파이낸셜 재정적인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자, 그만하자. 너는 미련한 건지 성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한국말로 옮기고 있어. 개미가 쌀 한 톨 한 톨 옮기듯이. 한국말로 다 옮겼어? 다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답만 안 나와. 자, 수능은 국어로 풀면 풀렸어요. 왜 풀리느냐? 한국어로 해석해서 풀면 풀려요. 왜 풀리느냐? 수능은 한국어로 된, 한국인이 낸 영어 문제를 한국인이 푸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을 해서 풀면 한국어로 바꿔서 풀면 풀려요. 영어는, 토익은 미국에서 직접 넘어오는 시험이에요. 자, 해석을 해서 풀렸을 경우 싱크율은 한 7, 8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풀었을 때 수능 스타일로 7, 800대는 나오지만 900은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기본이 국어야. 영어의 기본이 품사야. 영어의 기본은 품사예요. 나한테 앞으로 품사로 얘기하세요. 근데 품사가 너무 어려워요. 예, 알루니 죽자. 품사 영어에 꼴랑 8개 있어. 관사 빼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죽어야지. 성분과 품사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눈에는 얘가 뭘로 보여야 돼? 성분과 품사로 보여야 되는 거야. 국어 뜻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것부터 1단계.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수능 스타일이에요. 모든 영어 문제를 주면 다 수능 스타일로 풀어요. 한국어를 일단 바꿔놓고 풀어요. 그런데 강사들은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주면 이렇게 보죠. 문제를. 요거 체질 계산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기 아직 안 끝났다 얘야. 그랬을 때 ABCD가 내 눈에 뭘로 보이느냐. 자, ABCD 아웃 그랬어요. 아웃이 뭐야? 밖으로 이러고만 앉아있어 가지고.
야, 아웃이 밖으로 온 건 요새 유치원생도 알아. 설마 너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겠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대답하지 말라고. 아웃이 뭐예요? 앞으로 팔품사로 얘기해 나한테. 아웃이 뭐야? 부사죠. 그쵸? 그 ABCD를 보더니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A는 부사네. 너는 제껴였다. 자, 그러고 나서 C, B, C, D가 남았어. 근데 여기 좀 보자. 여기에 내가 뭐라 그랬느냐? 전치사는 44개 표가 있어요. 자,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44개 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뭘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뭘 공부해야겠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걸 잘 보라고. 자, 유스타.ac에 가셔서 자료실에 가면 전치사 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전치사 표라는 게. 그러면 이걸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44개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자, 어망. 어망을 네이버가 사전을 찾으면 어망만 한 페이지예요. 너 그거 일단 지쳐.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 어망이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건 3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 3개가 뭐냐고요. 그걸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전을 보고 공부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서 44개 전치사 표 다운받으세요. 전치사 인을 찾으면 사전에 한 페이지 가득 나와요. 그거 다 읽지도 못해요. 근데 토익 시험에 나온 인의 용법은 총 6가지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게 뭔지 가서 공부해보고 오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어망을 찾으면 1번에 뭐라고 나오냐? 1번 뒤에 복수명사 맞고요. 2번 선택 개념에서 주로 쓰이고요. 개념은 원어브의 개념이 성립이 되고요. 3번째 끼리끼리 서로서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3가지 외엔 출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망의 1번 복수명사. 밑줄 뒤에 복수명사 아니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망의 1번에서 벌써 걸려 들어갔죠? 어망 칠게요. 자, 그런데 during 이렇게 나왔어요. during을 딱 보다니 내가 뭐라고 그래요? 시간명사. 이게 튀어나오죠. 자, 이거를 앞으로 너는 20일 동안 트레이닝을 해야 돼.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똑똑 떨어져야 돼. 20초 단위로. 지금 A, B, C, D는 1200개밖에 되지 않아. 그 1200개를 갖고 놀아야지. 머리 채워와. 머리를 채워와야 그걸 응용을 하지. 머리가 비었어? 근데 맨날 응용하고 읽고 해석해. 그런다고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거 왜 푸는 거야? 내 약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푸는 거죠. 내 약점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넌 전치사가 약점인 거야. 집안에 다시 공부해야 돼. during 그럼 뭐가 튀어나와? 시간명사.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자, A, B, C, D 중에 이제 장소에 걸리는 건 뭐밖에 안 남습니까? at이나 in이나 이거밖에 안 남겠죠. 근데 in 있어, 없어? 없죠? 얘는 토익 시험은 정말 어려운 건 A, B, C, D 같이 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하고 4를 잘 같이 안 주고요. 그 다음에 during과 fo도 같이 잘 안 주고요. in하고 at도 지금 정확한 출제 의도가 안 나오면 같이 안 줘요. 시험은 적당히 네가 풀 수 있게 A, B, C, D를 조절해요. 네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A, B, C, D를 정말 어렵게 냈으면 여기에다가 at하고 in하고 on하고 다 줬어요. 시험은 널 봐주면서 하는데 네가 눈치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응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자. 어망 그러더니 내가 뭐라 그래? 복수명사를 놔. 이렇게 얘기하죠. during 그러더니 뭐라 그래? 시간명사를 놔. 그러죠? at 그러더니 뭐라 그래? 이건 장소나 특정 장소, 특정 시간. 그러면서 이거 말고도 가능한 게 at이나 in이 있었으면 헷갈렸겠다. 여기까지 떠올려야지. 그만 잘 보시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까지 봐봐. 답은 그래서 뭐예요? 시간. 얘는 아니고. 자, 미안. 자, 여기까지. 여기 좀 잠깐만 봐봐. 설명은 내가 뭐라고 잔뜩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이게 전부예요. 자, 이게 한 문제를 푼 거예요. 저게 20초 단위예요. 저게 뜰 때까지. 그래서 900 이상이 나오려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해가지고 800대밖에 안 나오세요. 저게 20초 단위로 문제가 탁탁 뜨게끔 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이 지금 오늘은 실전반은 아니죠. 근데 실전반들이 주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해주는 게 뭐야? 이거 읽고 해석해주는 게 아니거든. 이거 띄워주는 거거든. 난 이거 혼자 띄울 수 있어. 수업 안 들어도 돼. 너 혼자 해도 돼. 결국은 강의는 왜 듣는 거야? 이걸 혼자. 알긴 다 아는 얘기야. 안 떠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한번 보셨어요. 근데 4번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 오늘은 모의고사 강의고 여기는 아마 400점대들도 있고 다 그럴 거니까 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대학교 4년 동안 네가 할 일이라고 3개밖에 없어. 자, 첫 번째 뭐야? 학점. 두 번째 토익. 세 번째 아르바이트, 인턴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3개를 4년 동안 하는 게 네 일이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감나라 대추나라 사회 문제가 이러네 저러네 해가면서 그 3개 딱 가는 이것저것 변명되지 말고
딱 들이대고 얘기해봐. 너 대학 4년 동안 관리할 거 그거 3개 말고 있어? 없잖아.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도 못 맞추면 사실 문제가 있죠. 근데 AND가 있어요. AND는 앞뒤에서 같은, 얘 너 중학교 때 배워. AND는 앞뒤에서 같은 무엇을 받는다? 용어 좀 통일시키자. 용어 좀. 자, AND는 앞뒤에서 같은 품사를 받는다. 그렇지? 맞아? 네. 아이고. AND 앞에 품사 불러. 명사, AND 뒤에 품사. 근데 이제 꼭 여기서 뭘 집적거리는 애들이 있어? 동명사를 집적거리는 애들이 있지. 얘 모르는 거 집적거리지 마. 근데 이제 4번 지금 계속 풀어보실 거예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계속 가자. 자, 여기 좀 봐. 앞으로 보기에 명사랑 동명사가 있어요. 자, 너는 뭘 찍어? 무조건 명사 찍어. 넌 찍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넌 생각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명사 찍어. 자, 근데 나는 그래도 동명사를 쓰고 싶어요. 동명사를 쓰고 싶으면 대답을 해야 되겠지. 왜 썼는지. 자, 복습하자. 기존. 자, 첫 번째 언제? 명사가 기존에 없을 때. 그치? 자, 두 번째 언제?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그치? 세 번째 복합 명사일 때. 자, 지금부터 어부를 손가락으로 가려. 어부를 손가락으로 가려. 어부 손가락으로 가렸어? 자, 답 동명사야. 왜? 뒤에 명사 나오죠? 더명사? 목적어 동반했죠? 이러면 뭐가 된다고? 이러면 동명사가 답이야. 손가락 띄어. 자, 이제 뭐가 답이야? 이제 명사가 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들이 구조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정명구는 가로로 묶고 지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얘는 수식어고요. 수식어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고개 들고 다시. In the morning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품사 부사입니다. At 3 o'clock 품사 시간 부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에서 하는 역할 부사입니다. 부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서 강사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로 묶고 지운다.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됐어?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또 한 문제를 풀었어. 여기까지 또 봐. 문제가 지금 보면 104번이죠. 보통 보면 설명의 단위를 잘 보세요. 딱 20초죠.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네가 모르는 건 없어요. 모르는 건 없는데 네가 이 문제를 보면서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나왔고 4년제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하는 말 중에 처음 듣는 말은 없게 돼 있어요. 토익은 처음 듣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이. 문제는 네가 머릿속이 오거나이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뒤죽박죽이란 거지. 그래서 20초 단위로 클리어하게 위로 못 띄운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나는 영어를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 관리를 못하는 거야. 지금. 뭐 대단한 단어 물어본다고. 여기 어려운 단어 물어보는 것도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돼? 이번엔 12번으로 가셔야 돼요. 12번쯤 보자. 봤어? 네, by 30%. 더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한 거야. 나는 by 30%.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 사이에 뭘 넣겠대. 이게 제일 먼저 한 생각이고요. 그럼 이 사이에 넣어도 그만이고 빼도 그만이니까 뭐가 됩니까? 부사가. 그래서 ABCD가 지금 다 부사가. 근데 언론 같은 경우 부사 전치사가 다 있는데 자, 천천히 하자. 언론이 뭐야? 이게 달라요. 언론이 뭐야? 그럼 너 뭐라 그러려고 그래, 지금? 무엇을 따라서 이러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날 새는 거야. 뭘 무엇을 따라서야. 언론 장소랑 써. 30% 장소 아니야. 장소나 사람. 되셨어요? 지금 어디가 자는지 잘 보자. 오늘 내 강의를 왜 들어온 거야? 파트별로 몸을 만들러 온 거예요. 파트별로 공부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지금은 파5만 하고 있지만 자, 오늘 1부터 7까지 다 도우실 거예요. 다 돌면서 몸을 쫙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는지 잘 보라고. 언론 그러면 너는 뭐라 그런다고? 어디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난 뭐라 그래? 뒤에 장소나 사람 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800과 900의 차이예요. 내용은 둘 다 이해했어요. 답만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차이를 잘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너가 앞으로 20일 동안 해야 되는 공부야. 자, 그러면 ABCD 중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분소가 있어요. 됐습니까? 접속부사예요.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들어가요.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분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접속부사야.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eadily. readily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내가 이렇게 쓰죠. readily 봤어? 자, readily를 보는 순간 available 이렇게 쓰죠. 그리고 provide. 자, 뭐 제공한다.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readily available 무슨 뜻이야? 즉시 제공 가능한 이런 개념에서 쓰이는 게 readily죠. 즉시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뭔지는 사실은 난 관심 없어요. 누구랑 같이 나오느냐가 출제 포인트지. readily는 available 나오면 같이 출제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뭐가 남았느냐? 그 뒤에 보시면은 30% 그랬어요. 30%. 30%는 many예요, much예요? much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비교의 개념이 much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as가 들어가면 얼마만큼 많은? 30%나 될 정도로 많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as many, as를 물어봤으면 틀렸겠네. as few, as 이렇게 물어봤으면 틀렸겠네. as much as나 as little as가 나왔어야겠네. 이런 생각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많은 돈, 얼마만큼 적은 돈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어? 자, 하나만 더 해보자. 14번을 봤어요. 14번을 보더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자, 너 먼저 생각해. 먼저 생각해. 너 머릿속에 뭐 들어갔나 한번 보자. 뭐 들어있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너 또 해석하고 앉아있지? 아주 병이라니까. 해석하면 그게 다, 야, 그것도 참 재주다. 단어가 어원이 하나야. 해석하면 뜻이 다 똑같이 나와.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푸니? 나 이거 해석해서 풀었다는 사람이 더 신기해요. 가. 동사 갖고 장난쳤어요. 그래? 동사 갖고 장난쳤어? 생각의 순서. 보기가 앞으로 동사를 갖고 장난치면 첫 번째 본동사이고 동사가 있냐 없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수일치. 생각의 순서 잡아. 수일치. 그 다음에 태. 시제부터 잡지 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제부터 보고 앉아있어. 그래서 따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대로 따져. 네 멋대로 따지지 마. 시제부터 보지 마. 자, 그러면 14번을 딱 봤어요. 보고 있지? 어부가로 열어. 페스티벌 닫아. 전면고 치워. 걸리적거려. 뒤에 전면고도 다 치워. 걸리적거려. 그러고 나면 며칠만 떨렁 있네. 본동사네. 맞아? 능동 나와야 되니 수동 나와야 되니? 수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넥스트 윅 동그라미 쳐. 그래서 시제는 이건 누구니? 야, 이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 결정적으로. 이런 걸 틀리면 맞을 게 없어. 자, 시제는 두 군데서 답이 결정나. 시간부사와 그 다음에 시간부사는 넥스트 윅 잡았잖아. 접속사와 또 다른 동사. 여기까지 멈춰.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뭐가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그쵸? 이게 공부야. 너는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충 읽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해설집을 막 봐. 한국말로 된 해설집 보면서 막 읽어. 국어 동화집 읽듯이. 그리고 막 이해했대. 뭘 이해했어 지금? 국어? 국어 한국말로 된 해설집?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고 이해했어? 좋겠다 그래. 이해해가지고.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공부가? 본인은 맨날 공부를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는다고 생각해요? 풀기는 영어로 풀고 이해는 한국어로 하니까 그렇잖아. 한국어에서 된 해설집 읽고 누가 이해 못합니까? 국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출제 포인트가 뭐다? 여기서 암기 포인트는 뭐다? 이걸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공부가 아니더라 이거지. 국어로 된 소설책 읽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어. 그리고 한국어를 이렇게 읽어서 고개 혼자 막 끄덕이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어. 좋겠다 그래. 이런 애들죠. 한국말로 이해하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부야 이게. 혼자서 앞으로 네가 독학을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거의 기가 아픈 것처럼 쫙 나오게 되는 거죠. 너처럼 일단 읽고 보자. 뭘 할아버지야. 뭘 맨날 이렇게 읽고 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18번 갖고. 먼저 생각해봐, 네가. 넌 18번 풀 때 무슨 생각했니? 멈춰. 막막하죠. 첫 번째 문제점은 막막한 거예요. 뭘 생각해, 뭘 생각하긴.
ABC도 멍하니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두 번째. 자,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 former 레스토랑이 on the top floor에 있는데, there is,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페테리아가 있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자, 이러니까 문제 안 풀리죠. 쉼표에서 잘라. 슬러시 쳐. 그러면, 내 눈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자, 이거 몇 번이지? 118번이야? 응. 자, 내 눈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봐라. 네. 필요한 품사 부르자. 전치사. 근데 ABC를 봤어요. 자, 영어로 불러. A에 뭐 있니? 야, 그냥 읽어, 그대로. just as, just as 형용사예요. 그 다음, more, moreover, 접속부사예요. 문제에 안 나와요. 자, C, in addition to 전치사예요. 자, 그 다음에 D, otherwise, 접속부사예요. 그럼 접속부사 문제에 못 나오는데? 그치? just as는 형용사 봤는데? 그럼 남은 전치사가 뭐니? 그래서 답이 뭐예요? in addition to 밖에 없죠. 해석하면 뜻이 어떻게 돼요? 너 혼자 많이 해. 그랬을 때 18번을 보더니 여기 ABCD 잠깐만 봐봐. 18번을 보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전치사 하나밖에 없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알겠는데 just as 말이에요. just as 보셨어요? 내가 형용사야 그랬어요. 자, 머리에 든 게 달라. H 봐봐. 나는 just를 알아. 그래요? 난 네가 just를 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서 많이 본 거와 아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1, 2, 3. 자, just하고 only의 차이가 뭐예요? 이걸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ust는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just now, just before, just after 주로 이제 강조할 때 시간이나 이렇게 많이 쓰여요. 다음 just as 용법이 있어요. 얘는 just as 형용사다. 똑같이 형용사다 용법이에요. 자, 설명 들어!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이제 제목만 쓴 거야. 자, 팝송을 보면 only you 그래요? just you 그래요? just you 안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just하고 only하고 같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 정말 같은 거 맞아요? 자, just는 자, 계속 한번 해보자. just는 자, 일치, 강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only는 유일함을 의미해요. 자, 그랬을 때 유일함 봐봐. just하고 only가 같은 뜻일 때도 있어. just 500원이나 only 500원이나 같은 뜻이야. 근데 자, just는 딱 일치되는 거야. 영화 제목에 봐. just a friend 그랬어. 그건 뭐야? 친구 이상도 아니고 친구 이하도 아니고 딱 친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조건. 친구라는 조건에 딱 맞는 거야. 응?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just you 그랬어요. 선 봤어? 네가 적임자야? 딱 조건이 맞아? 아니잖아.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래서 only you가 되는 거죠. 외동딸, 외동아들 그럴 때 just 써요? only 써요? only 쓰잖아요. 그죠? 스텝만 들어갈 수 있어? 스텝 just야? 스텝 only야? 스텝 onl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저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리고 just now, just 뭐 before, just after 강조용법 출제되고요. 세 번째, just as 형용사 무슨 뜻이야? 똑같이 형용사예요. 딱 떨어져요. 둘이 똑같아요.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멈춰. 저렇게 세 가지 just가 토익 시험에 지난 30년 동안 나왔던 just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just를 네가 한다는 거하고 내가 한다는 건 지금 차원이 다른 거야. 근데 여기 왼쪽 다시 봅시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라고? 1200개. 1200개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예요. 하루에 50개씩만 해도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00개 특징! 네가 처음 보는 건 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건 나오지 않아요. 네가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공부하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 그래서 토익 공부의 실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토익 공부의 실체는 이런 패턴과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의 분류와 그리고 1200개 정도의 어휘. 이 정도가 토익 공부의 실체. 너는 실체가 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 맨날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내가 봤을 땐 자기만족이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리 비워놓고 앉아있는 거고 실제로 네가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딱 타겟 잡아서 들어갔어야 돼. 타겟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겸사겸사 같이 보고 있어요. 5 앞으로 너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전파트 다 놀아야 돼. 공부한 거 다 엎어야 돼.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적응해보고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5는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엎자.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20번. 야, 근데 내가 한 10분만 더 끝내고 싶은데 저 질문 양 좀 봐.
큰일 났다. 자, 20번 아직 안 했어. 20번. 마음만 급해가지고 맨날 페이지만 넘겨. 넌 몇 페이지 공부했냐가 중요해, 맨날. 페이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넘겨. 자, 20번 잘 보세요. ABCD 봤어? 봤어, 20번? 자, 너 무슨 생각했어, 그거 보고? 너 좀 지워도 되죠, 이제. 그쵸? 내 눈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너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 가자! 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랬을 때 이렇게 걸려도 부사고요. 문장 끝. 그 다음에 얘가 접속사로 걸려도 접속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예요. 너는 어디로 걸리던 부사밖에 못 나와요. 지금 문장 끝에 걸려도 부사, 그 다음에 접속사를 수식하는 품사도 부사예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너 눈엔 이게 이렇게 안 보였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가야 돼. 일단 1차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해가 됐어? 자, 여기 보자. 그 문장이 다 끝나면요. 문장이 다 끝나면 쓰는 품사가 뭐냐? I met him. 자, accidentally 라고 했어. 그러면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부사가 맞아. 그러나 첫 번째, 넌 부사 찍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내가 뭐가 원칙이다 그러면 걔가 답이 될 확률이 90% 이상인 거야. 명사랑 동명사 같이 있으면 명사가 답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래도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I met the 매니저를 만났는데 뭐 하는 매니저예요? responsible for. 자,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죽었어. 됐니? 여기까지? 비동사, 형용사 뭐가 되니? 수거 처리가 되죠. 의미상 연결이 되죠. 이러는 경우에는 무엇을 써도 돼? 예외적으로 형용사를 써도 돼. 그러면 너 cautious before라는 수거 외웠어? 그런 수거 있어? cautious before? 없지? 그것도 또 자신이 없어. 뭘 물어봐도 자신이 없어. 네가 외운 게 뭐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물어보자. 너 외운 거 뭐냐고. be responsible for는 외운 거 맞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형용사를 쓰셔도 돼요. 하지만 아주 예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가 맞는 거야? 부사가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무슨 자리야? 문장 다 끝났으니까 무슨 자리가 들어갔어? 부사 자리가 들어간 거지. 멈춰봐. 자, 지루해. 그럼 재밌을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나이에 공부 다 늙어서 하는 공부예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짧게. 급하게 마음 먹으세요. 급하게. 그리고 네 나이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나이에 공부는 도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버텨. 엉덩이 붙이고 진득하니 버텨. 왔다 간 거에 의의를 두지 말고. 네가 여기에 무슨 시사를 왔니? 왔다 간 거에 의의를 두게. 그 유명하다는 동네 강사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학원가 유람하시는 분들 있죠? 종로에서 한 2달, 강남에서 한 2달, 해커스 2달, 뭐 시사 2달. 나중에 학원가 전문가가 돼요. 어느 강사는 어때요? 그 강사는 뭐 뭘 잘하는데 뭐는 좀 안 좋아요. 그래. 걔네들은 다 만점 나와. 네가 안 나오는 것 뿐이야. 보는 수준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소비자예요. 굉장히 눈이 높아요. 평가는 굉장히 잘해요. 지정수만 안 나올 뿐이에요. 실속 있게 보세요. 실속 있게. 최대한 나한테 흡수해 가야 되는 게 뭐냐를 머리를 겁나게 굴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십몇 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한 번에 너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흡수할 때 각을 쫙 세워놓고 흡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안 들어. 내 얼굴 오래 볼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빨리 읽어. 네가 먼저 머리 굴려.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이렇게 하나씩 놓고 해석하고 있지, 지금. 그치? 보셨어요? 응, 하나씩 놓고 해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못 푸는 거야. 여기 보자. 지금 127번이지? 부사어휘네요. 부사어휘는 뜻으로는 절대 못 푸세요. 왜? 부사어휘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사어휘는 해석해서 절대 못 푸세요. 자, 뭘로 풀어야 돼요? 언제, 누구와. 이건데 기다려. 세 가지를 이용하시게 돼 있어요. 자, 위치, 수식관계, 종류, 연관, 관련 동사. 하나만 더 하죠. 관련 동사. 가십시다. 거기에 closely가 있어요. closely는 뭐하고 출제되느냐?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와 출제돼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불렀어요.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 왜? 너무 많아. 그동안 출제했던 단어가. 내가 쭉 불러줄게. closely하고 같이 출제 쓸 필요 없어. closely하고 같이 출제했던 동사들 examine, monitor, 그 다음에 look into, review, revise, 아니면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다 inspec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와 같이 쓰는 게 closely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immediately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immediately는 곧, 즉 행위의 발생이요. 즉각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동작 동사. 상태 동사랑은 절대 쓰이지 않고요. 동작 동사와 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명령문이나 미래형과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formerly. formerly는 과거 동사와 같이 씁니다. formerly, previously. 과거에 뭐뭐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과거 동사와 같이 씁니다. 거기 또 뭐 있어? consecutively. consecutively는 결과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opened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오늘 답결정 단어예요. 그리고 자, library가 recently opened 얘가 답결정 단어예요. formerly나 previously가 답이 될 때 공통점. 앞에 뭐가 나옵니까? 현재 달라진 거. now. 지금은 뭐다. 왜요? formerly나 previously는 과거에 무엇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럼 지금은 뭔데요? 지금 library 오픈했다면서요. 과거에 뭐였어? 과거엔 무슨 디스트릭트였어? 쇼핑 디스트릭트였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더 이상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동사 시제가 과거 was죠? 됐어요? 근데 B하고 D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니? 어떤 동작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어? was, 상태 동사예요. 동작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 잘 되고 있어요? closely는 뭐라고만 쓸 수 있어? 자,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야? 과거에 뭐뭐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formerly, previously, once. 이런 게 오늘 답이 되는 거지. ABC 다시 한번 봐봐. 다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다시. 앞에 문장이 명령문이나 어떤 미래 행위 발생을 의미해? 그럼 immediately예요. 앞에 밑줄 뒤에 동사가 revise가 있어? 그러면 closely가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이렇게 어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걸 몇 개만 하면 되니? 1200개만. 근데 벌써 지금 한 문제 풀 때마다 두세 개씩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한 300문제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공부를 하셨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20일 동안 뭘 다듬어야겠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더니요. A, B, C, D를 보고 접속사가 있고 밑줄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here가 보였어요. here가 보이는 순간 나는 there를 치워요. here하고 there는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There are. 자, 비즈니스가 있어요. here, 여기에.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끼는 게 there. 제꼈고요. 멈췄어? 거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their own 그러네. 여기 좀 보자 얘야. own을 보더니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own 봤니? own은 일단 첫 번째 my own car. 명사 앞에 쓰여요. 명사 앞에서 무엇으로 쓰입니까? 앞에서 형용사로 쓰여요. 두 번째, own은 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어 자리에는 절대 못 가서 앉아요. 얘는 own은 어디에만 씁니까? 전치사나 좀 지울게. 너무 지저분하다. 다시 own은 주어 자리는 절대 못 앉아요. 전치사나 타동사의 목적어로는 own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다. 세 번째, own과 같이 출제되는 전치사는 of their own, on their ow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own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그냥 많이 본 거고, 많이 본 것 뿐이고, 나는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고, 오는 어느 자리에 절대 안 앉아? 주어 자리에 절대 안 앉아. 저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것도 든 게 많아야지 응용을 하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응용을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오늘 오는 안 되겠다, 주어 자리니까. 그치?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댐이 목적어 자리인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주어 자리는 못 앉잖아요. 맞아? 자, 대명사의 정의가 뭐냐? 대명사는 앞에 받은 명사를 대신 받은 거예요. DG에다가 지시대명사라고 써. 그리고 나서 밑줄에서 화살표를 뽑아서 앞에 스토러스로 보내. 밑줄에는 뭐가 나왔어야 돼? 스토러스가 나왔어야 돼요. 스토러스가 한 번 더 나오고 싶어. 앞에 나온 명사를 두 번 쓰고 싶어. 영어는 중복을 싫어해요. 앞에 나온 명사를 또 쓸 수 없어. 그 명사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복수죠. 그러니까 did, this. this의 복수형이잖아. they의 that의 복수형이 does고. 맞아? 그럼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돼? did stores가 되겠지. 근데 두 번 쓰기 싫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did만 남은 거지. 지시대명사지. 지시대명사의 정의가 뭐야? 앞에 나온 명사를 지시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토익 공부를 해야 돼. 탑5를 해야 돼. 자, 문법책을 갖고 명사,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명사만 일주일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놓고 동사, 자동사, 타동사, 1형식, 2형식, 3형식 이래가면서 또 일주일을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형용사 갈래니까 어떻게 했어? 명사 까먹었지. 또 가서 명사 또 하고 앉아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가 끝이 안 나요. 그 공부가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데요. 보면 첫 번째 류는요. 문법책을 갖고 처음에 50페이지만 계속 보고 앉아있어요. 책 이렇게 보면 앞에 50페이지만 시커매.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왜 거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까먹은 거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명사를 다 했거든? 그런데 까먹은 것 같아. 그럼 명사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과가 한 명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과가 있느냐. 문제를 많이 푸는 과들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 문제는 걔네는 하루에 막 모의고사를 두세 대씩 풀어요. 자, 어때? 풀어. 아, 힘들어. 지루해. 막 베베 꼬여. 막 풀어.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맞춰? 풀었으니까 오늘도 7개 틀렸어? 그럼 7개를 한국말로 또 해설집을 오고 봐. 그 이틀 있다 다시 주면 풀었던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우리 반 학생들 내가 실전반 13년 해봤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일주일 전에 준 문제 또 나와줘도 몰라요. 그 일주일 전에 나왔는지. 지가 풀어놓고도. 그러니까 공부를 헛바퀴를 돌리는 과가 있고요. 헛바퀴를. 문제 많이 푸는 건 좋은데 아무 의미 없이 헛바퀴가 돌아가요. 한국말로 해설집 봐가면서. 아니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이래가면서. 그 놈의 준비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명사편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20일이 남았는데 20일 동안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이걸 혼자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땡겨. 머릿속에서 빼내. 이거가 훈련이야.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별로. 이게 이제 혼자 잘 안 돼. 혼자 잘 안 되면 이제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다든가. 지금 이제 수업 듣기 늦었고 지금 벌써 개강했으니까 수업 안 듣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스터디라도 같이 하면서 이걸 20초 단위로 빼내는 거. 깨끗하게 빼내는 거. 이런 걸 많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시험용으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팝5 어떻게 좀 준비 좀 되셨어요?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라는 건지 알겠어 지금? 모르겠어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좀 봐. 이제 마지막 구경 좀 해. 팝5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알겠냐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료실 최대한 이용하세요. 지금 보면 명사야 동명사야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부사자리, 형용사자리야 이런 거 스킬들 자료실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 내게 표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있으면 뭐해? 거기 있는 거지 그냥 너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난 부사를 틀렸어? 그럼 부사 파일 열어서 공부해 보시고 형용사를 틀렸으면 형용사 파일 열어서 공부해 보시고 몸에 붙이면서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영 불안해가지고 지금 탑5만 하루 종일 해도 힘들 것 같은 그런 표정이. 하여튼 알아서 해. 이제 내 손 떴어. 네가 알아서 공부해. 5 이런 느낌이야. 지워. 자,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지금 이 대책 없는 파7 해도 끝이 없는 파7. 자, 15분만 딱 할게. 40분까지 끝내줄게. 너 어떻게 나보다 더 바빠 보인다. 자, 가자. 15분만 더. 다 지워. 파7 피세요. 야, 틀린 개수를 봐라. 이걸 어쩌면 좋아. 빨리 지웁시다, 빨리. 자, 일단은 싱글이 기본이 되는 거니까 싱글 하나 정도 풀고, 그리고 나서 더블을 가든지 이렇게 하자. 독해가 읽을 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자꾸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내 생각엔 얘가 답인 것 같아. 절대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런 문제가요, 적어도 2문제 정도 있어요. 매달, 그게 정상이에요. 매달 2문제 정도는 정답이 틀린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느낌상, 여러분들 느낌상.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거 어쨌든 남의 나라 말이고, 그 언어라는 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판단,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100%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수능 독해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맞다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수능 왜 봐? 대학 가려고 보는 거잖아.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원서로 배우려고. 원서를 읽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건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이 아니고 토익이라는 시험은 업무 서류를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내용은 절대 묻지 않아요. 정보를 검색하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분류하고, 판단하고, 그런 비교하고, 이런 능력을 물어봐요. 이때 정보가 무엇이냐? 이때 정보란 문제 중에 키워드와 그 다음에 ABCD를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ABCD 자체가 정보예요. 이것도 오늘 집에 가서 파7 전략 노트를 다운을 받으시면 다 나와요.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무료 동영상이 총 15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맛보기를 해서 저기가 다르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공부를 하니까, 인정 공부를 하니까. 그랬을 때 전체 내용을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내용을 다 읽으면 2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첫 번째, 위에 읽다 보면 아래 까먹고요. 아래 읽다 보면 위에 까먹고요. 문제 보면 본문 까먹고요. 본문 보면 문제 까먹고요. 계속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다 뒤엉켜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답이 A 같았어요. 중간쯤 읽으면 C 같아요. 끝에까지 읽으면 에브리바디 답이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토익 독해는 여러분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찌르면서 읽어대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으면 600점대 조교들하고 예전에는 900점대 조교들이 시험을 끝나면 모였어요. 문제 복원할 거 위해서. 그 옛날 얘기야, 10년 전. 근데 그때도 내가 900점대들 조교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걔들은 오면 뭐라 그러느냐? 이번 달에 not question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얘기해요. 걔들은 문제 복원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600점대들은 오면 심지어 호텔 이름까지 외워요. 얼마나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지 박스를 거의 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뺐으니까 뒤에서 15문제 줄 세우고 나오는 거지. 못 풀고 나오는 거지. 이게 점수는 간단해요. 옆에서 문제 풀 때 시선이 박스에 가 있느냐, A, B, C, D에 가 있냐 보면 그 사람 점수가 나와요. 5, 600대들은 박스만 하염없이 읽고 있어요. 2줄 읽고 4번째 줄 읽으면 두 까먹거든? 위에 또 읽고. 밑에 읽다 위에 또 읽고. 그래서 계속 박스만 따라다녀요. 600대들은 박스에 집착하고요. 900대들은 A, B, C, D에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만 봐도 그 사람들 점수권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독해를 네가 독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토익에 맞춰서 몸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잘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1단계 우리가 이제 스키밍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스키밍이라는 걸. 근데 스키밍은 지문의 3분의 1 정도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스키밍이 뭐냐? 스키밍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신 문제 중에 제일 질문 많은 게 지금 70, 전체적 난도이구나. 자, 일단은 78, 79 얘네를 한번 잠깐만. 아니야, 이걸 좀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70 어디를 봐야 돼?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일단은 70번을 보도록 할게요. 70번 있는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뒤에 이건 다 풀 거예요. 근데 70번 있는 쪽을 볼게요. 자, 70번이 있는 지문을 봤어요. 풀겠다는 게 아니라 지문 봐. 아티클 동그라미 기사. 그 다음에 바이 옆에 기자 이름이라고 쓰세요. 기자 이름. 신문기사, 기자 이름. 그러더니, 자, 내가 뭐라고 쓰느냐. Past week, 밑줄. Opened a new shop, 밑줄. For a decade, 밑줄. 그러면서 buy and repair skis, 밑줄. growing demand, 밑줄. 그러면서 located 됐고. 멈추세요. 지금 내가 밑줄 친 단어 말이에요. 밑줄 칠한 단어에 밑줄 치웠어요? 문제 안 나요. 여러분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한국말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한 줄에 한두 단어만 딱 밑줄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스키밍이라고 불러요. 스키밍은 보통 한 앞부분에 상반부만 하시는 거고요. 20초 정도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개 들고 나는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 토플 학원 손 들어. 1명, 2명, 3명. 자,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해커스. 안 들려? 에? 세안. 그 다음에 박정. 오케이. 독해 말이에요. 토플 독해에서 강사가 집독집해로 다 이렇게 수능 때처럼 번역을 해줬었어요? 아니면 한 줄당 2단어씩 찝으면서 문제 갖다 다시 올라오는 거 훈련시켰어요? 박정. 전자 후자. 큰 소리로. 후자요. 후자. 크게. 후자. 후자. 그치? 다 영어 공부할 때 독해 배우면요 다 스키밍부터 배우는데 스키밍이 뭐냐면 한 줄에 2단어씩을 빠르게 집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키워드를 잡아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해당 위치로. 이게 모든 영어가 이렇게 가르쳐요. 하다못해 편입영어, 토플, IELTS, 토익 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 이렇게 안 가르치는 영어가 하나가 있어요. 수능. 근데 수능도 나 고등학교 때 2단어씩 찝으면서 문제 키워드 잡아서 다시 본문으로 올라오는 거 훈련 받은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보이시죠? 내리세요. 요즘은요 수능도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건 이제 뭐야? 너희들만 안 바뀌고 있어. 이건 무슨 공룡도 아니고 왜 일제시대 영어를 혼자 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능을 마지막으로 독학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감 없으세요. 미련하게 할 줄만 알지 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스키밍이란 건 한국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자, 문장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시는 건데 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 거냐. 키워드는 자, 한 줄에 자, 키워드는 우리가 보통 주어는 안 잡아요. 주어는 안 잡고 가운데 동사나 특정 명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2단어를 위주로 잡아 들어가는 이게 키워드에 잡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키워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 빠졌어. 그럼 너 못한 거야. 네가 해놓은 거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걸려.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때는 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서 돈 내고 배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뭘 맨날 이렇게 하나하나 돈 내고 다니면서 배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 근데 내가 이제 밑줄 친 단어들을 보시면 대체로 특정 명사들에 많이 가 있죠.
동사보다는 명사들. 근데 오픈드에도 하나 가 있잖아요. 지금 밑줄이.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스키밍이에요. 스키밍은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한 3분의 1 정도 위로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만 읽어야 그거 다 읽었다. 나중에 다 까먹어. 매번 그렇게 까먹어 놓고. 자,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실 건데 문제가 3가지를 알려줘요. 위치와 키워드와 그 다음에 풀이 방식이 나와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풀이 방식이 얘가 전략이 걸려요. 그랬을 때 특이상 자, 시선은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이시는 거야. 지그재그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게.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답은 대체로 예를 들어서 171, 172, 173 대부분 답은 순서대로 배치돼요. 순서대로. 그러면 답이 뒤죽박죽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랬을 때 우리가 60 몇 번이지 이거? 68번이에요. 68번 purpose 처음 2줄이에요. 그랬을 때 올라가서 아까 키워드 잡은 거 보셨죠? open a new shop 이거였죠? 내려가요. open a new shop 답은 뭐가 되는 거죠? A, B, C, D 답은 A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좀 보실게요. 168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68번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168번 답으로 갔어요. 자, 저 좀 보실게요. 문제가 생겨요. 목적은 처음 2줄 읽고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혹시 답이 저기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실력은 없는데 의심만 많아가지고 혹시 뭐 저 뒤에 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틀리세요? 그럼. 답 앞에 있어요.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읽어요. 다 읽으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일단 답이 A 같거든? 근데 중간에 읽으면 B가 나와요. 끝까지 읽으면 C가 나와요. 다 읽으면 A, B, C가 다 보여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토익의 문제를 낼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답은 본문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오답을 빼와요. 위치를 잘못 잡고 읽으면 오답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지키면서 읽으셔야 돼요. 토익. 왜? 비즈니스 문서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엉뚱하게 중간에 읽어? 중간에 읽으면 답 C 되는 거지 이제. 끝에 읽어? 그럼 답 D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위치 감각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부 다 읽을수록 불리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오답이 본문 안에 있으니까 A, B, C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뒤지시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 오히려 불리한 시험이에요. 자, 그랬을 때 168번을 풀어보셨어요. 168번 답이 처음 2줄에 있었어. 169번 답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었어요. 맞아요? 168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답이 있으니까 169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답이 있었어요. 얘 나 170번 해야지. 169는 넘어가자. 됐어? 이제 170번 하면 돼? 됐어?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그래서 169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왔어? 이제 170으로 왔단 말이야. 이렇게 시선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분석해서 갔다가 2줄 다시 오고 160번 분석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풀고 이제 170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얘는 부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거지 전체를 통으로 보진 않아요. 자, 이제 복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70번. 예, 너 앞으로 나한테 이거 절대 묻지 마, 진짜. 뭐야? 난 퀘스천. 48문제 중에 실제로 얘는 48문제라고 보실 수가 없어요. 얘는 물어보는 유형은 15개가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세요? 실제로 독해 문제가 15개가 안 돼요. 자, 48문제 중에 목적을 묻는 문제 4개, 그 다음에 not question 6개, suggest 6개, 그리고 미래 일정, 요구사항 이쪽을 묻는 게 3개, 그 다음에 뭐 지원 방법이나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묻는 게 2개. 멈추세요. 실제로는 하나 유형이 2개에서 6개 사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48문제라도 문제 종류가 48개는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그랬을 때 not question하고 그 다음에 suggest question 총 몇 개가 떨어지는 거야? 14개에서 16개가 떨어지고 비중이 3분의 1 가까이 돼요. 실제로 4분의 1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너가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 사실인 것은
그러니까 suggest, mention, 언급한 것은 뭐 true, imply, indicate 이런 문제 있죠? 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실제로 네가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not하고 suggest예요. 넌 not하고 suggest만 드러내면 틀린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지금. 너가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 보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싱글만 봐. 싱글만. 더블까지 볼 시간 없어. 네가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 not이 있거나 suggest가 있거나 아니면 imply, indicate이 있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틀렸죠. 예를 들자면 70번의 not question이죠. 맞아요? 74 suggest, 75 indicate. 보이고 계세요? 봤어? 자, 78 뭐예요? suggest, 80 뭡니까? 80 뭐야? 79 또 뭐야? suggest, 80 저기 not question. 맞아? 네가 나중에 야 그렇게 느려가지고 못해. 네 혼자 집에 가세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불러드렸죠? 78, 79 suggest였죠? 80번 not question이었죠. 그거라도 봐. 그러니까 네가 틀린 문제들은 사실은 얘만 잘 한번 날 잡아서 공부를 해도 지금 틀린 개수를 절반은 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가 공부야. 일단 쭉 풀어놓고 나는 어디를 주로 틀리고 시험은 뭘 주로 많이 물어보고 그럼 나는 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이게 공부인데 하염없이 갖다 놓고 동그라미만 치고 있지 말라니까. 그랬을 때 얘가 왜 속색이에요? 얘가 왜 속을 색이냐면 얘는 검색 능력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 검색 능력을 물어봐요. 이게 요새는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에서. 왜냐면 요새 인터넷 세상이고 그 다음에 워낙 이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그래서 이게 14문제에서 16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올 땐 18문제까지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얘가 왜 어렵냐? 일단 문제가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땡큐인데 문제 중에 키워드가 없으면 더 어려워져요. 키워드가 있으면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질문하시면 이제 70 몇 번이었지? 우리 보려고 했던 게 70번. 70번 보려고 했잖아. 70번. not. 70번 not question 맞지? 자, 아이스랜드 샵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아이스랜드 샵은 첫 번째 줄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건 키워드가 아니에요. 전체 지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가 없을 때가 시간이 상당히 어려워. 난이도가 굉장히 놀라가요. 전체 키워드일 때. 그나저나 중요한 건 A, B, C, D를 미리 정리하고 한 단어씩 본문 검색을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본문 검색을 해서 자, A, B, C, D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10 years ago. 자, 그 다음에 ski repair. inside shopping mall. 그 다음에 자, rented. 된 장비를 받는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아이스랜드 필요 없어. 두 번째 줄 필요 없고. 자, for a decade. 얘 거기다 A라고 써. 그 다음에 buy and repair skills에다 B라고 써. 그 다음에 listen to yours 필요 없고 in the mall 밑줄 쳐. 거기에 C라고 써. C라고 써. in the mall에다가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said, noticed 필요 없고 buying them 필요 없고 willing to buy snowboard 필요 없고 probably use them. 그래 1년에 몇 번 안 써요.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original store 필요 없고 customer able to rent skills 밑줄. 거기에 D라고 써. 자, 이제 A, B, C, D 다 찾았어? 못하겠어? 거기 들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쭉 훑어내리죠. 읽을 때 특이사항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읽어요. 뭐가 필요 없어? 난 A, B, C, D 찾는 게 목적이에요. A, B, C, D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어디에 걸려있냐만 확보한 거거든요. 지금 내용 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봐,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판단한다. 해봐. 비교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문의 ABCD와 보기의 ABCD 비교하세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걸 찾아. 거기 보면 이 샵이 인더몰에 있다고 그랬어? 레스토랑이 인더몰에 있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안 돼? 위에 본문 봐. 인더몰에 있는 게 이 샵이야? 아니면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이잖아요. 되셨어요? 그 근처에 있다고 했을 뿐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보자. 그 located inside, located in the mall. 그리고 이건 new store라고 했어요. new store, old store가 아니에요. new store가 어디 근처에 있는 거야? 레스토랑 근처에 in the mall에 있는 거고, 지금 질문이 물어본 건 new store예요? 아니거든요. 질문은 new store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D를 보실게요. D. 던힐 로드. 이게 new store잖아요. 맞아요? 그 뉴 스토어에서는 렌트도 받는다. 이거 맞아요? 멈춰 고개 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 잘 기억해. 고개 들어.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낯서세요. 여러분들은 박스 쭉 읽고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대충 무슨 얘기가 맞는 것 같아. ABC들을 막연하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고 적당히 계속 틀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독해 점수의 관건은 얘네들이에요. 네가 얘네를 몸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독해 점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 대체로 독해 잘해요. 독해를 잘하는데 굉장히 덜렁거려요. 대충 이런 얘기야 하고 뭉개는 거 좋아해요. 대충 이것도 맞아. 대충 저것도 맞아. 뭐가 약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데이터하고 아래 데이터를 들이대고 비교해서 여기가 오류야, 여기는 맞아, 이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에선 그게 근데 시험에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스토어는 전체 큰 스토어고요. 스키 상점 중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게 더닐인데 더닐에서 렌트도 받아요. 근데 더닐은 어디 있어요? 저기 레스토랑 옆에 있는 게 맞는데 우리 질문은 원래 오리지널 스토어에 대해서 물어봤지 뉴 스토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D는 더닐이라고 붙여줬으니까 맞지만 C에는 더닐이라고 안 적혀있거든요. 오리지널 스토어는 거기 있지 않아요. 쇼핑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틀린 거는 C가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할 수 있겠나? 하나만 딱 볼게. 몇 번? 75번. 잘할 수 있겠어? 해보자, 지금부터. 75문제 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이제. 무슨 문제? 인디케이 문제. 이거 앞으로 너 혼자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하는 걸 잘 보고 연습 많이 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점수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인디케이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뒤져야 되는데, 자, 이 서점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그랬어요. has yet to receive.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받을 거란 얘기예요. mainly sells film. 영화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미스터 이 사람이 태어난 곳. 그 다음에 every year. 자, 여기 마지막 문제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자, 지금 ABCD 정리하셨어요? 자, 이제 왼쪽 가세요. 사람 이름 나오고요. 첫 번째 줄. recently 무슨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서 살 수 있어요. 헨리스 북스라는 데서 will 앞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거기다 A라고 일단 써봐. A라고. 그러면서 memorable career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climbs 필요 없고요. one award film. 필름에 밑줄 쳐. 거기에다 B라고 써. B라고 써.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widely recognized film. 그건 필요 없어요,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자, her childhood에 대해서 쓴 영화예요. 야, 이거 나 필요 없어. 난 지금 서점 얘기를 찾아야 돼. 세 번째 패러그래프엔 서점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내려가자. 네 번째 패러그래프. This is the first time. 자, 그러면서 birthplace 밑줄 치시고요. Coming back here. 여기로 돌아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북 사이닝이 열려요. 어디서 열려? 여기서 열리겠지.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every year 찾았어요? 못 찾았죠? 맞아? 네, 그 다음에 about the film. 얘가 필름에 대해서 썼다고 했지, 작가가. 이 서점이 필름에 대한 책만 팔아? 그런 내용 아니잖아. 질문의 키워드가 사람이어서 서점이었어. 서점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가. 사람에 대한 걸 찾아. 근데 이 서점에 대해 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사이닝하지? 어디에서? 작가가. 이 서점에서, 여기에서.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이 작가의 태어난 곳. 그치? 그러면서 이 서점과 이 작가가 연결되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C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쉰먼트가 됐다 안 됐다를 지금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쉰먼트라는 건 이제 선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모르죠. 아직. 선적은 됐는데 안 오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답은 C가 되는 거지. 정리 잘 되고 있어? 네, 멈춰봐. 나는 여러분들 독해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독해 잘해요. 우리 학생들은 독해는 잘 잘하는데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뭉개요. 그러니까 왼쪽의 지문을 대충 읽고 대충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거를 토익이 많이 물고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굉장히 전략적 사고라는 게 없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에 대한 풀이 전략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읽고 보자. 일단 읽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퀘스천별로 집에 가서 무료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런 질문은 답이 주로 어디에 나오고 어떤 형식으로 풀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 동영상에서 지금은 짧으니까 맛보기로만 한 거고 퀘스천별로 쭉 다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자료실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요. 멈춰. 네가 지금 모의고사 해설집하고 해설집하고 스타점 co.kr 해설집하고 mp3는 여기서 받는 거야. 오늘 거기 적혔지? 그리고 내가 말한 자료실 무료 동영상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자, 이거 오늘만 쓰는 거야. 오늘만 들어가면 돼. 이건 이제 안 들어가도 돼. 오늘 가서 모의고사 자료만 받아. mp3랑. 이건 됐어.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여기를 주거하고 들어가야 돼. 가서 전략 노트 다운받아야 되고 파트별로 무료 동영상 해서 한 달 공부 계획이랑 맞춰서. 근데 이제 혼자 다짜고짜 하려면 잘 안 되는데 오늘 3, 4, 그 다음에 5, 7 이렇게 4개 파트를 저랑 좀 맞춰보셨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점.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장땡이 게 아니다. 그치? 지금 파트별로 몸을 만들어서 세련되게, 깔끔하게. 근데 지금 그냥 혼자 공부하면 저기 암호야. 전략은 두둑 보면 몰라. 나랑 지금 이제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혼자서도 이제 독학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이제 공부합시다. 자, 오늘 11시부터 6시간 앉아 계셨어요. 이런 애 저런 애도 6시간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